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알려드릴지 제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일단 오늘 비트코인, 그죠? 암호화폐 투자가 굉장히 좀 이제 다시 또 열기가 좀 이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 전까지 한 6만 5천 불, 거의 7만 불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약간 좀 깊은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뛰어드신 분들이 약간 걱정하시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인가 아니면은 본격적인 고점의 시작인가,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그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의 하나의 형태로 이제 뛰면서, 그죠? 진짜로 안전자산의 형태로 하나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가상 자산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암호화폐 간단하게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장세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좀 꿀팁으로 해서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500불 정도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가, 요거를 제가 배경을 약간 좀 어둡게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요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당겨 볼게요. 자, 당겨 보면은, 자, 이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상승 추세라면은, 그죠? 여기서 요렇게 이제 추세선을 상승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좀 이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고점에서 좀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38% 정도 이렇게 하락을 좀 보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고점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시즌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비트코인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계속 제가 분석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거래량을 하나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모든 이평선,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제가 이평선을 체크를 했는데, 요 초록 색깔 선이 여러분들 61선이고요. 그 다음에 흰 색깔 선이 바로 이제 121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모든 이평선 이렇게 지금 다 뻗었을 때는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약간 조정, 그 다음에 다시 강한 상승, 그 다음에 약간 조정, 이렇게 일단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차트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물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 52,800불 정도 있죠. 자, 52,800불이 자, 과거에 여기 고점과 일치가 됩니다. 자, 과거의 고점과 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고점 부분에 과거에 매물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를 그러니까 뚫는다 하더라도, 그죠? 이 밀고 내려갔던 거는 단순하게 현물에 있던 그런 자산이 현금화로 이동이 되면서 풀린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패닉셀, 그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파생 상품, 그죠? 뭐 옵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로도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 이 마진 거래 청산이 갑자기 되면서 이렇게 약간 오버슈팅, 그죠? 네. 떨어지는 게 원래는 한 5% 정도 떨어질 거를, 그죠? 레버리지 때문에 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자, 평균적으로는 5% 떨어질 거,
레버리지가 끼게 되면은 15%, 20% 떨어집니다.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이제 변동성이 큰 것도 다 이제 레버리지에 관련된 마진 거래에 대한 포지션, 그 다음에 옵션 거래에 대한 포지션들이 이제 많이 갑자기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 52,800불까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봐도 사실 여기가 충분히 제가 보기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52,800불에서 53,000불을 깔끔하게 회복을 해주고, 그죠? 깔끔하게 회복을 해주고 다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이 되면서 이렇게 자 저점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준다 차트가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많이 좀 사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7만 불이니까 7만 불까지도 충분히 다시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그래서 요 산 모양의 캔들이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산 모양의 캔들이 나왔다. 그럼 이것은 여기가 매물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매물대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체크했는데 이 매물대가 만약에 상승으로 돌파가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근데 상승으로 돌파가 되지 않고 여기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지금 꼬리를 달고 내려갔잖아요. 그 꼬리를 달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저항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 압력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급락이 나갔던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52,800불,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은 이제 모든 알트코인,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코인장들이 다시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즌 초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추세이긴 해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저가까지 42,000불을 한번 찍었잖아요. 42,000불이 어디 저점이냐면 과거에 여기 저점입니다. 자, 과거에 9월달 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견고한 지금 매물대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 시나리오를 짜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이렉트로 53,000불, 그죠? 53,000불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6만 불, 7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고, 그다음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42,000불까지는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하지만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3,000불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000불을 돌파를 하면 추세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점이 또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되죠.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그럼 요거를 제가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제가 자 요거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가 그 다음 고점이니까 한 이쯤 되겠죠. 8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안심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게 이제 10만 불이 딱 찍고 나서 무조건 떨어진다. 그건 앞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를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작에 떨어질 거였으면 여기서 그냥 밀어버리지 않았을까, 아래로? 그죠? 아래로 가게 밀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에 물려 있는, 그죠? 여기에 손실 보고 있는 그 수많은 포지션들을 싹 다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통은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런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량이 많다. 근데 여기를 굳이 돈을 써가면서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까지의 그런 매물을 충분히 소화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자, 미국에다가 뭐 텍사스에다가 뭐 파운드리, 그죠? 20조에 달하는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투자, 그죠? 뭐 TSMC의 대항마로 떠오른 삼성전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되면은 또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지금은 솔직히 삼성전자는 완제품, 그죠?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그죠? 이 삼성 핸드폰이라든가 뭐 메모리에 들어가는 뭐 중간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완성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TSMC에 대해서 완전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하게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이제 투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국면에 좀 들어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전을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쯤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72,000원대에서 그죠? 자, 72,000원대에서 제가 여기가 충분히 저점이니까 한번 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설명 드렸는데 지금 뭐 그 뒤로 거의 한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꾸준히 제가 보기에 지금 사주로 늦지 않고 자, 주봉상으로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정말 올라갈 종목이라면 항상 우리가 거래량을 분석해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산 모양의 캔들이 또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그죠? 여기. 자, 그러면 이 매물대, 제가 요 매물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매물대가 71,900원. 그래서 요 자리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돌파하고 안착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과거에도 이렇게 산 모양의 캔들을 형성을 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고점을 돌파를 했고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건데 지금은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전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앞으로 뭐 8만 원짜리까지도 충분히 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격 전망,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장세, 그죠?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사실 이 숨은 제야의 고수들은 꾸준히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뭐 서프라임 때처럼 완전히 그죠? 뭐 셧다운이 되고 뭐 서킷 브레이커가 막 연속으로 막 3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면 그죠? 이 고수들은 이 순환 매수 매도 기법, 그죠? 그러니까 순환 매를 통해서 그 수익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매매 경험이 있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거의 압도적으로 자, 이 고수분들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짭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목을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최소 내가 만약에 원금이 대략 얼마 정도라고 한다면 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원금이 자, 원금 원금 시드라고 표현할게요. 시드머니. 자, 시드머니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죠?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초보자분들은 1,000만 원을 그냥 한 종목에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뭐 삼성전자 좋다더라, 뭐 기아차 좋다더라,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다 때려 넣든가 아니면 뭐 TV 뭐 어떤 뭐 각종 정보를 통해서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좀 많잖아요. 요즘에 자 뭐 스타벅스 한 잔 먹을 돈으로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있는 주식을 사라.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진짜 중장기적 투자. 뭐 5년, 10년, 20년을 묵혀둘 그런 요량으로 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이 좋다고 해서 나이키 주식을 산다든가 뭐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그죠? 자, 그런 회사의 그런 모멘텀 아니면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든가, 그죠? 노후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길게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볼 게 아니면은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그죠? 보통은 좀 많이
손실을 보시는 것도 손실을 보시는 거지만 실망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만약 계속 떨어지는 종목에서 그거를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시드머니가 뭐 1,000만 원, 뭐 몇 억, 뭐 이렇게 좀 시드머니가 좀 커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골고루 뭐 20종목, 30종목씩 분산 투자해 가면서 그죠? 계속 이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스노우볼에 의한 그런 느낌이죠. 수익에 대한 느낌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수들 있잖아요. 자,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예전에 그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봤는데 20만 원으로 4억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20만 원으로 4억. 근데 그게 기간이 8개월인가 그랬는데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코인이 아니라 주식으로만 20만 원으로 4억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제가 거래 내역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죠? 뭐 하루에 뭐 많게는 5%, 그죠? 아니면 적게는 3%씩 계속 그냥 복리로 그냥 수익을 쌓아 나간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10억 정도 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사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한다, 그죠? 어차피 소액은 우리가 손실을 봐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하는 기법은 물론 제 노하우도 조금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손절과 익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지켜주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1,000만 원을 이제 한 종목에 포트를 짠다고 한다면 이제 고수들은 이제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3종목 분산 투자를 합니다. 3종목 분산 투자 아니면 5종목까지 가는데 3종목 같은 경우에는 순환 펌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 자, 일단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 3가지. 자,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 조건, 필수 조건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자, 추세. 추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일봉상의 추세. 자, 견고하게 계속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에서 혹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의 매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뉴스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매체에 조금 어느 정도 노출이 됐어야 돼요. 자, 근데 1번, 2번, 3번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번과 2번입니다. 왜냐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가 말 그대로 빈 강정, 그죠? 속빈 강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1번과 2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갖춰진 상태에서 3번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조건을 좀 설명드리면 자, 수익을 낼 때 올라갈 때 잡지 않는다. 이건 필수입니다. 자, 올라갈 때 잡지 않아야 돼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요. 대중들의 심리, 그죠? 막 주가가 올라갑니다. 10%, 20%씩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혹시 상한가 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다음날에 갭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혹여나 모를, 그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매수를 들어갑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장후 시간 외라는 동시호가, 그죠? 동시호가 장후 시간에 종목에서 시간의 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장이 끝나는데도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의 거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중독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죠? 뭐 시간에가 뭐 5% 올라가면은 이거 들어갈까 말까. 근데 들어갔다가 이게 허면수에 물려가지고 그 다음 날, 그죠? 뭐 3% 올라갔다가 막 마이너스로 막 10% 치고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낼 때 올라갈 때 잡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질 때 잡아야 돼요. 자, 떨어질 때 잡아야 된다. 떨어질 때.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1시간이나 혹은 2시간 봉.
2시간봉 상으로 자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이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일봉 요것도 정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추세는 일단 첫 번째 일봉상으로 정배열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종목을 보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 다음에 희망의 부푼, 그런 말 그대로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뉴스인데 1번과 2번이 필수적이고 3번은 사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근데 있으면 조금 더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정도의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을 낼 때 올라갈 때 잡지 않는다. 떨어질 때 잡아야 되고 1시간, 2시간 봉이 모두 이평선 정배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수익을 낼 때 진입 가격 대비 10% 이상 올라가면 1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된다. 익절하셔야 됩니다. 10% 이상.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진입 가격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자, 10%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0%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10%씩 꾸준히 수익을 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게 복리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복리 계산기를 좀 갖고 와봤는데 자, 잠시만요. 복리 계산기. 예전에 제가 자주 보는 이 복리 계산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 컴파운딩이라고 하는 건 복리 계산인데 자, 스타트 밸런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우리가 얼마 정도 투자했을 때 초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00불이겠죠? 1만 불. 자 그러면 1만 불 기준으로 해서 이건 펄 먼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펄 먼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10%씩 그냥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씩 번다고 가정하면 자 이게 일주 기간으로 해서 10%. 근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손절할 것도 따지고 우리가 수수료 같은 거 따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한 8% 정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3주래 3달 연속으로 내가 번다고 한다면 12주가 되겠죠. 12주 동안 3달 연속으로 번다고 한다면 자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냐면 자 23,750불이니까 거의 25,0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배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종목이 그 회사가 정말 유망해서 그 회사가 정말 좋아서 그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죠? 그 회사가 내가 10%를 먹었다면은 그 다음날 그 회사가 하한가를 맞춰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다음날 그 전날에 10%를 먹고 나왔다 하는들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 찾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뭔가 멘탈에 어느 정도 약간 타격 없이 우리가 계속 이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자 거래량. 자 거래량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좀 알려드렸지만 최소 몇 퍼센트? 최소 1000%입니다. 자 1000% 몇 배예요? 10배죠. 자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져야 됩니다. 전봉 대비 10배 이상. 그래서 최소 1000%. 이거는 거래 대금, 거래량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추세는 무조건 일봉상 정배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잡는다. 이것은 우리가 1시간 기준으로 1시간 기준 자 RSI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요. 저는 보통 RSI로 잡아요. 그래서 RSI 기준으로 50 미만 들어갈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RSI 같은 거 참고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자 삼각형, 그죠? 이 산 모양의 캔들을 찾고 저는 그걸 보고 들어가는데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RSI만 참고하셔도 잠깐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1시간 기준 RSI 50 미만을 기준으로 10%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칼같이 하고 익절도 칼같이 하면서 종목을 순환 계속 이제 펌핑 시키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그러니까 333만 원씩 계속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 있죠?
자, 당일 거래 상위 종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올라갔는지. 자, 이게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칩셋 미디어.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 거의 한 6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만 해도 오늘 종가 기준 36%인데, 자, 요거를 제가 거래량만 간단하게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일봉상 일단 추세가 어떻죠? 일봉상 정배열입니다. 그죠? 자, 정배열인 상태이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언제쯤 터졌냐면은 1000%가 자, 요때입니다. 이때 11월 19일 날. 자, 11월 19일 날 언제 터진 거예요? 요때 갭 상승으로 터진 거죠. 자, 갭 상승이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음봉도 그죠? 이렇게 갭 상승으로 터진 거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봉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11월 19일이니까 11월 20일부터 보는 거겠죠. 11월 20일부터 자, RSI 수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걸 이제 1시간 봉으로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봉으로. 자, 1시간 봉으로 RSI가 50 미만 떨어질 때, 자, 이때입니다. 그러면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자, 종가로 끝나야 됩니다.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17,500원입니다. 자, 17,500원.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17,500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가까지, 자, 얼마 떨어졌냐면 지금 거의 한 8% 정도 떨어졌어요. 10%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그러니까 들어갈 때 여기서 한번 다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시면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거래량이 1000% 터진 게 언제죠? 이때죠. 이때가 11월 19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RSI 수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종가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은 1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때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10%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대략 이쯤이니까,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죠? 영업일 6일이니까 거의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10%면요, 그죠? 지금 6일이니까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종목도 계속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운 좋으면은 뭐 그 다음 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일주일 안에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갔지만, 물론 들어갔던 가격 대비 거의 뭐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요, 그죠? 여기까지는 제가 바라보진 않고 일단 10% 정도만 딱딱 끊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하루에 1000% 이상 터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분할로서 접근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000%가 터졌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 대금이 950%니까 1000%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아쉽죠.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었다. 그 이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시 못할 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 자, 이 종목도 제가 볼 건데, 자, 거래 대금 1000%. 자, 지금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는데, 보통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막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든 굉장히 좀 위험한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대부분 대중들과 반대로 하시면 돈 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고 싶어 한다. 그거는 코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자, 대부분 다 올라갈 때 사고 싶어 한다. 떨어질 때 사는 걸 극도로 꺼려야 한다. 그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제목은 되지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며칠 동안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좀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매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자, 랩지노믹스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 랩지노믹스가 오늘 얼마나 올라갔냐면 9% 올라갔어요. 자, 9% 올라갔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지금 일봉상 역배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지금 애매하긴 한데 자, 그래 예시만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1,500% 이상 터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사면 그 다음 날 정말 운 좋게 갭상승을 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올라갔죠? 갭상승으로 2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내야 돼요. 꾸준히. 그죠?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하루에 뭐 30% 20% 수익 내는 거 그거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분봉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자, 일봉상으로 해서 종가로 딱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때죠. 자, 이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고요. 32,000원. 자, 그다음에 손절은 얼마 정도? 한 저가까지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자르고 나와야 돼요. 이 랩조비스라는 종목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밑에서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도리를 우리가 가져가 본다고 한다면 이평선까지, 그러니까 이 121선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평선이 121선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으면 우리가 밑으로 떨어질 때 10%면 이평선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손절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고가 대비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34%까지 벌어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4%니까 대략 12%에서 대략 15%에서 17% 정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스 손절 폭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고가 대비 몇 프로예요? 27%. 그죠? 27%니까 절반 안 하면 14% 정도죠. 그러니까 무조건 딱 10%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10%는 말 그대로 이제 기계적인 수치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익절은 솔직히 좀 칼같이 자르셔야 돼요. 익절 같은 경우. 근데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올라갔던 변동폭을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만약에 자, 여기서 들어갔다면 지금 이 고점 대비 이평선이 24% 정도니까 대략 12% 정도 손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갔다면 이 자리 그러면 떨어지는 건 11%, 올라간 거는 지금 한 4%에서 지금 고점까지 4%니까 대략 한 1% 정도 종가 기준 수익을 보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일 중으로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SI도 보지만 저는 이거 3모양의 캔들을 찾는다고요. 자, 연속으로 종가가 떨어졌을 때, 연속으로 종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종가 기준 떨어졌을 때 그 봉을 체크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뭐 딱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은 없고, 여기 나왔네 여기.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봉이 중간에 양봉이 하나 껴있지만 연속적으로 종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떨어졌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도 증가했다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봉을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겠죠. 차라리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고 좀 세밀하게 들어가지만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보기에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 좀 어려우니까 RSI 기준으로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H 신소재. 자, 요 종목.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거래 대금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요거는 지금 1000%가 터진 게 오늘 터졌어요. 오늘. 자, 오늘 상한가가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보기엔 일봉상 어때요? 추세가 상승 추세에다가 분봉도 상승 추세. 그럼 요것도 나중에 조금 큰 폭으로 내리누르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을 바로 따라 들어가기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조금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려 봤다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메디아나라는 종목이 제가 예전에 좀 봤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이것도 물론 지금 이제 일봉상 역배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이제 그림상만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원래 일봉상 역배열이면 이런 구간에 낚일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일봉상 정배열 구간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일봉상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RSI가 종가로 떨어졌을 때가 이때죠. 이때랑 이때, 이때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담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웬만하면 일봉상 정배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정배열. 자, 인포뱅크. 자, 인포뱅크도 일봉상 약간 지금 역배열이죠. 일봉상 역배열이고. 자, 알서포트. 이 종목이 일봉상 지금 정배열이에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알서포트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진 게 11월 26일 날 터졌습니다. 자, 11월 26일 날 몇 배 터졌어요? 3,000%. 3,000%면 30배죠? 그럼 충분히 거래량에 대한 조건 성립이 된 것이고 일봉상 정배열 조건 성립됐죠. 그 다음에 분봉상. 자, 요때가 26일이니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RSI가 50 찍을 때까지 자, 50 종가가 끝날 때까지 요때죠? 요때입니다. 자, 요때. 그러면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8,360원 정도의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까지 얼마 정도 수익이에요? 10%. 근데 자, 그 다음 날 17% 정도 올라가면서 바로 다음 날 수익 실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이어졌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것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이렇게 터지면 또 다른 종목 찾아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가 순환 펌핑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이 앞으로 몇 배 오를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 모든 종목이 10% 그러니까 보통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하루에도 상한가 같은 것도 충분히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알서포트가 지금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사실 그 재택 관련 그죠? 재택근무 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지금 이제 그 알서포트가 그 예전에 그 줌과 비슷하게 그런 그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그 화상에 관련된 솔루션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창 이제 코로나 때 이때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때 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때가 이제 코로나 자 터지고 나서 뭐 확진자가 늘어날 때 이때 이제 뭐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테마성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 4배 이상 올라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복리의 힘을 여러분들 믿어보시면 그 종목이 뭐 5%, 10%, 뭐 100% 이상 올라가도 전혀 배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고 계속 종목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인데 사실 이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대형주에는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고요. 대형주는 거의 1000%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형주, 스몰캡 아니면 중형주, 그죠? 시가총액 1조 미만인 것들은 이런 펌핑들이 자주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인성정보 이것도 자 오늘 지금 13% 올라갔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1000% 이상 터졌죠. 1100% 터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 인성정보가 저는 이 회사가 물론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얼마나 좋고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가정하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자, 거래량 들어왔네. 그다음에 자, 일봉상 정배열 맞죠? 그다음에 분봉상도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떨어졌다가 다시 내가 저가에서 조금 담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걸 마킹해 두시는 거예요. 마킹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떨어졌을 때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된다. 자, 휴마시스. 자,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휴마시스. 자, 근데 이것도 오늘 같은 경우는 217%. 자, 과거에 1000% 이상 터진 종목들을 좀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거래대금 1000% 터졌죠. 그러면 이거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상한가잖아요. 14% 정도. 자,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할 때까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매집을 딱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 쉽게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기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골드 퍼시픽. 이거는 일봉상 역배열이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게요. 나노 신소재. 자, 이거 좋죠. 나노 신소재.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이 11월 10일 날 1000% 터졌고,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700%, 그 다음에 1000% 터진 건 11월 11일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11월 11일 날. 자, 나노 신소재 11월 11일이니까 이때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RSI 종가로, 그죠? 종가로 떨어지면 50 아래로 떨어지면 이때입니다. 자, 이때인데 그러면 이것도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격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격. 자, 밑에까지 이격이 자, 고점 대비 한 19% 정도 나온다. 그죠? 19%니까 손절 라인을 한 19% 정도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10%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자, 근데 실제로 저점을 갱신했던 거는 몇 프로 정도예요? 떨어져 봤자 5%밖에 안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계산한 게 19%지만 떨어진 건 5%니까 충분히 5%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5%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간다면 평균 단가가 대략 한 이쯤 되는 겁니다. 61,000원. 그러니까 61,000원에서 들어간다면 자, 뭐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자, 이거를 지워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 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13%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영업일 8일 기준, 그죠? 8일 정도 만에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은 조금 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뭐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놓고 이게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손절하면 딱 손절하는 그 약간 원칙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그죠? 딱 10% 정도 수익 냈을 때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이렇게 계속 이제 분할로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 덱스터라는 종목, 물론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고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들어갈 게 없고,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날 언제예요? 이때 거래 대금이 몇 프로 들었죠? 1300%죠. 1300%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본격적인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인데, 요때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이때 기준봉 16% 올라갔죠. 그러면 다음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다음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 기다리고, 자, 올라갈 때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잡는 거예요. 자,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요때입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10배 터지고 나서, 자, 그 다음에 RSI가 5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요때죠. 23,300원 종가로 끝났을 때, 그러면 이때 뭐 하시는 거예요? 매수로 들어가시는 23,300원에. 그럼 평균 단가가 이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10%대니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전고점까지가 10%니까 전고점까지만 딱 올라가면 돼. 26,000원대까지.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건데, 자, 이때죠. 하나, 둘, 셋. 이건 영업일 3일 정도 만에 10%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영업일 3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자, 떨어진 거는 얼마 떨어진 거는, 자, 떨어진 건 5%, 올라간 거는 13%, 그죠? 장중에는 최고점까지 23%, 근데 10%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신테카 봐요. 이 종목도 자, 역배열. 자,
뉴프렉스.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자, 일봉상 정배열인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트라는 종목인데 위치트가 지금 요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월 3일 날 어때요? 일봉상 정배열인데 거래 대금이 몇 프로 들었어요? 1,600% 정도 터졌죠. 1,660%. 거래량은 1,400%.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조건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봉상 60분 체크. 60분 체크인데, 자, 이때가 언제예요? 자, 이때가 어제죠. 자, 어제 기준 종가로 딱 들어갔으면 이게 지금 1,700원이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겠네, 그죠? 지금 현재 종가로 1.7% 정도의 수익이 났겠네요, 현재.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낸다면 어디까지? 10% 정도니까 약간 1,900원에서 2,000원대까지 딱 익절 걸어놓고 익절 딱 되면은 거기서 이제 끝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자마자 손절 익절 딱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더 길어지면 2주일 걸릴 수도 있는데 2주일 걸리면 웬만하면 이제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까지는 솔직히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보통은 빠르면 그 당일날 바로 가능하고 수익이 그 다음에 조금 느리게 되면 한 일주일에서 3일 정도는 걸린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알려드렸어요. 주식이 오르는 원리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게 회사의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그 회사가 정말 탄탄한 회사, 그 회사가 정말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회사,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알려드렸던 거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짧게 단타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단타로.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스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반인 직장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이 순환 매수 매도 기법, 그러니까 순환매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약간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매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또 도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